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강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대망의 1강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잠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심한 코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라서 다소 목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오디오에 잔기침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녹음하고자 노력했으나 지금 현재 제가 듣기에도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피드백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강의 주제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및 기본 설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목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설치와 환경 설정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이번 영상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이 강의를 클릭해서 들어와 주셨으니만큼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심심해서 와보셨을 분들 또한 같이 안드로이드에 흥미를 느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욕심에 가볍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드로이드의 특징입니다. 사실 특징이라고 작성해 놓았긴 했지만 안드로이드의 장점이자 특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라 안드로이드를 배워야 하는 이유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이 있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드로이드의 구조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동작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 환경을 이루는 계층 사이의 관계를 세세히 알아야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정도를 아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두 개가 있죠. 그 자바와 코틀린을 각각 살펴볼 텐데 앞으로의 콘텐츠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도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서 직접 설치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안드로이드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뭔가 배우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걸 배우면 뭐가 좋은데? 를 다져놓지 않고 학습에 들어가면 집중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22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자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 이상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안드로이드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실제로 아무리 웹 앱이나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인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가 등장을 했어도 개발자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수요는 빠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져온 그 기반이 있는 만큼 커뮤니티가 아주 크고 무료 개발 도구나 풍부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직접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 볼
안드로이드 디벨로퍼를 위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디스코드에 올려놓은 컨텐츠 설명글에도 조금 언급해 놨을 텐데요.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에서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IoT, 심지어 자동차에서까지 사용 가능한 OS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좀 나중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동차 내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실제로 작성해 볼 예정이고요. 이렇듯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열정만 있으시다면 안드로이드를 활용해서 IT 분야를 석권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첫 번째 특징은 재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는 점입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한 번 만든 컴포넌트를 다른 앱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이후에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소개해 드리면서 컴포넌트라는 용어가 재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알아가 보면 되는 문제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든 카메라 기능이나 지도 기능을 다른 앱에 이식해서 손쉽게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최적화된 가상 머신인데요. 이 특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달빅이라는 가상 머신에 대해 잠깐 소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펠링은 DALVIK로 읽는 달빅 가상 머신은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직접 컴퓨터에서 실행되지만 안드로이드 앱은 가상 머신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여기서 달빅은 특별히 모바일 기기를 위해 설계된 가상 머신인데요. 배터리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제한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웹키트라는 웹 엔진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웹키트는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유명한 웹 브라우저들이 사용하는 엔진인데요. 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도 웹사이트를 완벽하게 표시하고 웹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앱 안에서 웹페이지를 직접 보여주거나 웹 기반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픈GL은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2D와 3D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화려한 게임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 앱의 실시간 필터 효과나 증강현실 기능도 만들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오픈GL ES 2.0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느끼지 않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강력한 데이터 관리 기능입니다.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앱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오디오, 비디오 형식을 지원해서 풍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다양한 연결성과 하드웨어 지원입니다. 블루투스, 3G, 와이파이 등 여러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고 있고 카메라, GPS, 나침반, 가속도계 같은 하드웨어 센서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증강현실 앱 등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는 풍부한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강력한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 코딩부터 디버깅, 테스트까지 모든 개발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드의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고 다양한 기기에서의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의 구조인데요. 안드로이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진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저희가 주로 머무는 계층은 아무래도 맨 위에 있는 앱 계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는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가장 아래에는 리눅스 커널이 있습니다. 이 커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안드로이드 런타임, 네이티브 C, C++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모든 계층이 함께 작동하여 안정적이고 강력한 앱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먼저 맨 아래에 있는 리눅스 커널 계층인데 안드로이드 OS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을 담당합니다. 메모리 관리, 보안, 프로세스 관리, 네트워킹, 하드웨어 장치의 드라이버 등이 포함되고 있고 쉽게 말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계층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은 하드웨어 애브스트랙션 레이어를 줄여서 HAL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리눅스 커널 위에 있는 이 계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AL은 카메라, 오디오 등과 같은 하드웨어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할 때 복잡한 부분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안드로이드 런타임, 줄여서 ART는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ART는 앱을 실행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앱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앱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C, C++ 라이브러리. 이 계층에서는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과 음악 재생을 처리하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3D 그래픽 처리를 위한 오픈GL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앱이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바 API 프레임워크 계층이 있는데요. 개발자가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 모음입니다. 여기에는 UI 디자인, 데이터 저장, 앱의 화면 전환 등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이 API 덕분에 개발자는 복잡한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앱스는 가장 위에 있는 계층으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모든 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전화, 메시지, 카메라 같은 앱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앱도 이 계층에 속합니다. 이 모든 앱은 아래 계층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안드로이드 구조는 이렇게 여러 계층이 서로 협력하여 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와 코틀린이라는 두 가지 주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바가 전통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의 표준이었는데 2017년 구글에서 코틀린이 공식 개발 언어로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코틀린보다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보셨을 자바는 1995년에 출시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코틀린은 2011년 제트브레인스에서 개발한 비교적 새로운 언어입니다. 코틀린은 자바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코틀린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은 널 안정성인데요.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널 세이프티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자주 겪는 널 포인터 엑셉션 문제를 컴파일 단계에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틀린은 확장 함수라는 독특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기존 클래스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 거냐? 전 슬라이드에서 눈치를 좀 채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코틀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코틀린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컨텐츠 하나를 잡고 영상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이 컨텐츠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초를 알려드리는 영상이잖아요. 대단한 코틀린 문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코틀린 문법 설명 영상을 끼워 넣을 예정이라, 코틀린을 아예 처음 접해보신다는 분들도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자바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에서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해도 이걸 코틀린으로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코드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옵션 버튼 하나만 클릭을 하면 자바와 코틀린 간의 변환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설명은 코틀린으로 들으시되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자바가 익숙하고 코틀린을 배우면서 생기는 러닝 커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자바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관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밑에 적어놓은 링크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캠퍼스에서 적어놓은 코틀린 관련 글인데요. 조금 예전에 써져 있는 글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코틀린에 대해서 이런 언어구나 하고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 놓았습니다. 자, 마침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발을 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발을 들일 준비를 하는 준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부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정말 이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설명드릴 게 남아 있는데요. 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자주 들으시게 될 용어를 한번 쭉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부터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앱이 가진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영상을 보시면서 불편함이 없으시게끔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아보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도움받을 만한 에셋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말 그대로 올인원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강력한 코드 자동 완성과 에러 검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문법 오류를 체크하고 적절한 메서드나 변수명을 추천해 주어 개발 생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UI 디자인 도구는 안드로이드 앱의 화면을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레이아웃 에디터를 사용하면 복잡한 XML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젯을 배치하고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에디터 모드에서 실제로 저희 화면을 만들어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위젯들을 사용해서 화면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인 에뮬레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없이도 다양한 화면 크기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앱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요.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가 실제로 없으신 분들이 주로 이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하실 텐데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구동이 느립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면 3초 후에 동작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같이 실습을 하실 때 켜놓은 응용 프로그램을 좀 미리미리 지우셔서 속 터지는 일이 없게 미리 방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유독 노트북 관리를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기 내에서 또 다른 가상 기기를 돌린다는 게 아무래도 듣기만 해도 좀 헤비한 작업이긴 하잖아요. 이 점 기억하셔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레이들 기반의 자동 빌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의존성 관리, 리소스 최적화, 코드 난독화 등 복잡한 빌드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레이드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힘든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 그레이들도 버전이 잘 맞아주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부에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해 주시면서 버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랑 좀 이따 같이 설치하시면서 체크 잘 확인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큰 문제 없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강력한 디버깅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점 설정, 변수 검사, 로그캣을 통한 로그 확인 등 다양한 기능으로 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1탄과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기본 용어인데요. 그레이들. 그레이들이라는 용어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용어이죠. 앱 빌드 및 의존성을 관리하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니페스트, 앱의 기본 특성과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XML 파일이고요. 레이아웃,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정의하는 XML 파일입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화면 단위를 저희가 액티비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액티비티의 이름을 메인 액티비티, 그리고 그 다음에 홈 화면이 가지는 액티비티는 홈 액티비티, 로그인 화면에 사용하고 싶은 액티비티는 로그인 액티비티,
등 다양하게 본인이 액티비티의 이름을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액티비티 내에서 사용되는 부분 화면을 뜻하고요.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의 줄임말로 자바 개발에 필요한 도구 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인데요. 좀 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서도 로그캣이라는 단어가 잠깐 등장을 했었죠. 앱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저희가 로그캣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줄여서 AVD, 안드로이드 가상 기기를 의미하고요. 실제 기기 없이도 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곧 AVD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VD를 관리하는 것이 AVD 매니저이고요. SDK 매니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SDK 도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SDK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줄여서 SDK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를 줄여서 JDK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단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에디터인데요. UI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편집하는 도구입니다. 아까부터 등장한 레이아웃 에디터에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레이아웃 에디터에서만 UI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 XML 파일에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UI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이 사실 더 보편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침내 같이 설치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천천히 진행하겠지만 혹시라도 놓치면 뒤로 가기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설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 써져 있는 developer.android.com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developer.android.com 주소창에 입력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으시고요. 내려오시게 되면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버튼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 디자인 및 계획, 개발, 구글 플레이, 커뮤니티 같은 다양한 탭이 있어서 그 실습 전 부분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저희 이런 다양한 에셋들 활용해서 개발에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개발자 센터에서 생산성 앱, 소셜 및 메시지 앱, 건강 피트니스 앱, 카메라 및 미디어 앱 이런 것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다 재밌게 더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우선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되게 버전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능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바로 그냥 여기서 추천해주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레이디버그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의해 주시고요. 다운로드를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배지도 주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죠. 저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편집의 힘으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모두 끝나셨죠?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셋업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이런 부분은 딱히 건드려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에서 스타트 메뉴 폴더를 고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인스톨 눌러주겠습니다. 넥스트.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되었고요. 스타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체크 설정 해주신 다음에 자, 이 화면이 나오셨으면 계속해서 설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타입은 그냥 스탠다드로 하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꾸실 거면 클릭을 하셔라 하는데 저희는 딱히 바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accept 눌러주시고 finish. 마침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다 깔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으로 헬로 안드로이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열심히 설정을 하고 있죠. 지금 안드로이드 세팅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부에서 아마 그레이델 프로젝트 잘 설치가 되어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미디엄 폰 API 35가 자동으로 깔려 있네요. 이게
제가 예전에 깔아놓은 게 삭제가 안 되어서 있는 것 같진 않고 아마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니라면 피드백 부탁드리고 아마도 실습 진행하면서 UI가 어떻게 실제로 보여지고 작동되는지 그런 거는 저희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다음 영상에서 살짝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부분에서는 픽셀 3라고 좀 더 작고 더 빨리 돌아가는 그런 AVD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봐서 실습 환경에서 그 부분이 좀 더 적합하면 그 에뮬레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 새로 담아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여기 그레이드 프로젝트나 기타 이 프로젝트에서 설정해야 할 부분들 다 진행이 될 테니까 따로 건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 구조 보이시죠? 그레이드 파일 있고 앱에서 시작해서 소스, 메인, 자바, com, example, 헬로 안드로이드의 메인 액티비티. 제가 실습 영상 전에 말씀드렸던 액티비티에서 가장 메인으로 제공되는 소스입니다. 이 메인 액티비티가 코틀린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레스 폴더에서 레이아웃 들어오셔서 액티비티 main.xml 네, 로딩이 좀 기네요. 이 액티비티 main.xml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XML 파일, UI를 구성하는 파일입니다. 저희 XML에서 화면을 구성을 해줄 거고요. 이 화면으로 동작할 수 있는 로직을 메인 액티비티에서 코틀린으로 작성을 해줄 겁니다. 저희 액티비티 main.xml에서는 코틀린 문법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다시피 태그를 이용하고 HTML과 비슷한 문법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다음 영상과 그 다음 영상은 아마 이 XML을 이용한 뷰 액티비티 만드는 실습을 진행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다음 영상과 그 다음 영상 동안에 코틀린 문법을 제가 조금 영상을 추가를 해서 아마 뷰 액티비티 설명이 끝난 이후 메인 여기서 실제로 로직을 구현할 때는 코틀린 문법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영상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수고하셨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는 모두 잘 끝나셨나요?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프로젝트 내부의 설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레이들이나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모두 끝나지 않았었는데 그 세팅까지 모두 끝나는 걸 확인하시고 컴퓨터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진행할 일정은 2강에서 저희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기본 구조를 보면서 이 레스의 폴더 아래에 드로워블, 뷰 이런 다양한 폴더들 구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레이아웃 에디터를 비롯해서 그냥 XML 파일을 이용한 기본적인 레이아웃 디자인도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메인 액티비티 수정을 위해 필요한 코틀린 문법을 배우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코틀린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강의 경우 이제 레이아웃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뭐 그리드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뭐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종류를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뷰 컴포넌트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 버튼, 이미지 뷰 같은 이제 XML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도 저희 직접 화면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화면만 있으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 이 화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 이벤트 처리까지 맛보기를 해볼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선 메인 액티비티를 직접 손봐야 하기 때문에 코틀린 문법을 확실히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 맛보기 들어가기 전에 코틀린 문법 나머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2, 3강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